안녕하세요. 책 읽는 하쌤입니다. 오늘은 독서 천재가 된 홍팀장이라는 책을 가져와 봤는데요.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은 책이라서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1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1장은 일단 제목이 내 안에 성공 씨앗을 터뜨리는 자기 경영 독서예요. 자기 경영. 자, 삼시세끼 밥을 먹듯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책장을 펼쳐서 읽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집안 여기저기에 책을 놓아두세요. 일부러 가서 책을 뽑아 읽는 것은 때로 귀찮은 일입니다. 1분이라도 볼 수 있게 손 가까이에 두세요. 독서 습관을 들이기 위해 의지를 억지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드세요. 네, 이거는 독서뿐만 아니라 습관을 들이려면 그 습관을 들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지 의지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한 책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책 읽기를 하고 싶으시면 책을 여기저기 두고 손쉽게 내 손에 닿게 만드는 거예요. 습관을 들이려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 아주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게 좋아요. 책장을 만지기만 해도 좋고 아무 페이지나 펴서 딱 1분만 읽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네, 너무 힘드신 분들은 책장을 만지기만 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처음에는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기 경영이란 것은 스스로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 탓을 하기보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좋은 질문을 던집니다. 좋은 질문은 우리의 삶을 더 높고 큰 자리로 이끌어주지요. 네, 이 경영이란 말은 뭐 회사에만 쓰는 말이 아니라 자기 경영이라는 거죠.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경영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사장이든 팀장이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내가 내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독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한 권의 좋은 책은 하나의 대학에 필적한다는 말이 있다. 업무에 도움이 되는 책을 골라서 읽는 것은 훌륭한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것과 같았다. 전문가가 평생 연구한 결과를 공짜로 얻을 수는 없다. 눈으로, 귀로, 손으로, 온몸으로 흡수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실행할지 결정하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만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된다. 그러려면 일단 기록을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강 대표는 강조했다. 네, 책을 읽었으면 반드시 행동에 옮겨야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록을 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네요. 네, 다음으로 이제 2부는 나만의 인사이트를 만드는 기록 관리 독서법. 네, 1장에서 기록을 하라고 해서 이제 기록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기록 관리 독서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의 뇌는 자주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 집중하기 때문이죠. 뇌는 사실상 상상을 구분하지 못해요. 사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레몬을 먹지도 않았는데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시고 침이 고이는 게 이게 뇌가 그걸 구분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성공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게 집중이 돼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초점을 맞추는 힘은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목표는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문장으로 만들어 종이에 적으세요. 예, 우리의 뇌가 자주 떠올릴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적어놓고 문장으로 만들어놓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걸 종이에 적어놓으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책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든 자신의 생각을 쓰든 한번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되씹어보는 2차, 3차 사고 과정이 일어나죠. 효과가 커요. 책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죠. 네,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인상 깊었던 과정들을 적으면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과 대화하기 위해선 책에 나의 생각을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내가 적은 것이 많을수록 나와 대화를 많이 한 책이기 때문이죠. 독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닮았지요. 사람을 만나듯 책을 만나라. 네, 이렇게 책을 읽을 때도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 책이 그 작가라고 생각하거나 사람을 대하듯 해서 책에다가 뭐 중요한 게 생각나면 적기도 하고 밑줄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독서를 하라는 얘기예요. 네, 다음으로 3장을 보겠습니다.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간관리 독서법. 네, 시간관리 독서법은 무엇인가 함께 보시지요. 네, 시간관리는 시간을 기록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을 알지 못하는 한 시간을 관리할 방법은 없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보면 우리 맨날 시간이 없어 이런데 실제로 정말 그렇게 시간이 없는지 내가 없다고 하면서도 어딘가에 낭비되고 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을 기록을 해서 자기가 정말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혹시 낭비되는 시간이 없는지 그걸 먼저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 달 동안 일주일 하루 단위로 기록해보세요. 자신의 기억을 믿지 말고 자신의 기록을 신뢰하세요. 네, 그러니까 기록을 해보면 아마 내가 막연하게 뭐 다 없어 이렇게 했더라도 기록을 꼼꼼히 해보면 어딘가에 그런 시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록해보고 그런 작은 시간이라도 찾아보세요. 1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자체일 수도 있어요. 결코 우습게 볼 게 아니랍니다. 1분을 우습게 보는 1시간 관리는 구체성을 뗄 수 없어요. 1분을 허투루 쓰면 1시간도 흘려보내고 1시간을 쉽게 생각하면 하루 동안 있는 듯 없는 듯 살게 되죠. 네, 이 시간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온 것 같아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일정하게 정말 이거는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1분이라고 허투루 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공평하지요. 하지만 누구나 똑같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랍니다. 제가 시간관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일하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가치가 있는 카이로스 같은 시간이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래요. 달력이나 시계로 잴 수 있는 시간이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 있는 순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기, 위기가 왔던 때라든가 아니면 기회가 왔던 때라든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카이로스 같은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그 일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그에 맞게 생각할 시간을 배당하도록 하자.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과 유익한 일이라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하되 죄되는 것은 부적당한 것이라면 하나도 하지 않도록 하자. 네, 모든 일에는 경중이 있고 또 빨리 해야 될 것, 나중에 처리해도 될 것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런 걸 잘 따져서 내가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일이나 나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빠뜨리지 말고 잘 챙겨서 하고 나쁜 일, 부정당한 것이라면 부적당한 것이라면 하지 않도록 이렇게 일의 중요성에 따라서 시간을 배당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가장 먼저 자신의 시간을 기록합니다. 그런 후 기록한 시간을 진단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업무를 찾아 제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한 후 위임할 수 있는 일은 위임하는 것이지요. 네, 특히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주변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경우에도 적당한 거는 아랫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팀장으로서 그런 고민이 있어서 이런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거는 얼른 찾아서 없애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시킬 수 있는 것은 시키고 이렇게 해서 업무 효과를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이젠하워의 이런 표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쪽에는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바로 얼른 처리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이사 보면은 중요하지는 않지만 빨리 해야 되는 일. 여기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빨리 잡아내서 여기 버려야 할 시간이라고 나왔죠. 빨리 이런 일은 없애고 여기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계획을 세워서 기간 아직 급하진 않으니까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어디에 속한 일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하고 해나가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일을 하라. 독서할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네, 다음으로 매일 생존력을 키우는 목표관리 독서법. 네, 목표관리. 독서법이지만 인생 전반에서 자기 삶을 관리하는 내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읽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 주제와 주요 내용을 파악해서 그것을 기존 지식과 연결해야만 자신의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네, 그냥 이 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끝까지 읽어야 돼. 그렇게 부담 갖지 말고 어떤 책에서는 그렇게 읽어야 되는 책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책에서는 내가 얻고 싶은 주제나 핵심 내용만 파악하고 그걸 또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거하고 연결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을 읽은 후 무엇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실행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책이 나오는 내용 중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만 뽑아 10%라도 아니면 저는 그냥 1%라도 한 가지라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책을 100% 읽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죠. 결국 독서의 궁극적 목적은 실행이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을 그냥 의무감으로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잡고 있지 말고 그냥 그 책, 나는 이 책이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내 마음에 와닿진 않고 또 너무 어려운 책은 읽어도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은 그냥 내가 거기서 딱 한 가지라도 내가 뽑아서 할 수 있다면 내용을 취할 수 있고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좋은 것 같아요. 자, 목표는 스마트하게 세워야 해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실현할 수 있는 것이야 하고 결과 중심적이며 기간을 설정해야 하죠. 네, 목표를 세울 때 이렇게 스마트하게 세워야 한다는데 여기 스마트 이게 이것들의 약자예요. 그래서 목표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수를 넣어서 측정 가능하게 예를 들면 일주일에 2권 독서를 하겠다 아니면 1시간씩 하겠다 이렇게 수로 그리고 내가 실현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결과 중심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꼭 기간을 설정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한 것은 개선하고 잘못은 2번 다시 반복하지 않으며 실패를 통해 배우고 끝까지 해내는 힘을 기르고 싶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책을 꾸준히 읽은 덕분이었다. 독서는 기존의 생각은 물론 감정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까지 바꿨다. 가장 큰 강점은 뭐니 해도 팀장으로서의 역량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네. 책을 통해서 이제 이런 거를 길렀대요. 역량이 강화되는 팀장으로서. 그리고 부족하면 이제 개선하고 잘못은 2번 다시 반복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힘을 책을 통해서 기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생기는 불안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불안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문제죠. 불안은 우리를 지켜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게 해요. 하지만 과도하게 자궁하면 모험심을 꺾고 타인을 의심하게 하며 자신의 능력마저 훼손시킨답니다. 더 높은 목표를 지향하세요. 사람의 잠재의식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의식은 목표에 초점을 맞추죠. 너무 높은 목표는 우리를 쉽게 좌절시키지만 조금 더 높은 목표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책을 한 권도 안 읽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 한 권씩 읽기는 힘들지만 하루에 1시간은 읽을 수 있잖아요. 네.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제 너무 불안한 마음만 크면 나를 믿지도 못하고 타인도 의심하고 오히려 행동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니까 약간은 자신을 믿고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약간은 높은 목표를 가져서 성취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읽자마자 적용하는 지식관리 독서법. 네, 마지막으로 네, 여기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소개를 일일이 해드리지 못하는데요. 자, 여기 벽돌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두 면의 벽돌공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매일매일 투덜거리면서 그냥 그날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그냥 자신은 힘든 일을 하는 벽돌공이라고만 생각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쌓아놓은 벽돌이 한 장 한 장 늘어날 때마다 성당을 짓는 거였나 봐요. 멋진 성당이 되는 것을 매일 감탄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하는 일은 성당을 짓는 성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벽돌공이었지만 두 사람이 서로 자기의 일에 대한 일을 바라보는 생각이 너무나도 다른 거죠.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만족도와 행복도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컸겠죠.
네, 자신이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게 서로 달랐기 때문이에요. 지식노트를 100권 쓴들 자신이 하는 일에서 가치를 찾지 못한다면 그 일은 괴로운 노가다에 불과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누가 말해도 자신의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괴로운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가치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요. 네,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이 두 번째 벽돌공처럼 내가 하는 일을 항상 감탄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여기 처음처럼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요거를 읽고 제가 오늘 책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처음처럼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항상 새로이 시작되고 있다. 네, 이걸로 오늘의 리뷰는 마치겠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